자, 바로 촬영하고 준비하고 이제 들어가 봅시다. 2차 간호 테스트 언제인지 알고 있지? 네. 준비 잘 하고. 선생님이 방금 준 프린트는 뭐 본인이 좀 공부를 할 때 참고를 일단 하세요. 나중에 아까도 말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좀 중요 표시를 해갖고 그 서술형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해갖고 선생님 밑줄 쳐서 본문에다가 그거 그대로 업그레이드 된 걸로 줄 겁니다. 알았지? 잠깐 내 지시봉이 어디 갔지? 병실에 넣어놨다. 잠깐만. 자, 한번 가봅시다. 학교 갔다 와서 다들 많이 피곤하지? 응? 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참 벌써 아프네. 시작도 안 했어. 지효라. 형 얼굴 보면서 잠 좀 깨. 사람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 웃기지 않나요? 다? 나는 이제 산책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사람들 얼굴 다 한 명씩 보는데 재밌잖아요. 잘생긴 사람, 아무튼 웃기게 생긴 사람, 코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눈이 찢어진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나는 사람 보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사진 같은 거 볼 때도 풍경화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해. 인물 사진을 좋아해. 인물 사진. 사람 있어야 뭔가 사람 냄새가 나야 재밌잖아. 자, 들어가 봅시다. Sensory organs are the only channels of 이거 조금 나가지 않았나? 내가 아니. 한 두 문장 나가지 않았나? 아예 안 나갔니? 아니,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하셨어요. 그치? 근데 그래도 좀 나갔지, 그치? 네. 그래. 아무튼 뭐 그러면 센서리라는 건 우리가 감각의 이 말인데 우리가 오감 있잖아. 뭐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하는 말이야. 그런 감각의 그 기관들 있잖아. 그 기관이 있어. 눈, 코, 귀, 입 이런 게 감각기관이지구나. 그 기관들은 유일한 경로, 통로라고요. 바로 커뮤니케이션. 뇌와 외부 세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유일한 통로라고요. 간단히 말해서 그랬죠. 엄격히 말하면 과거분사인데 지난번에 내가 to put it simply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갔다고 했어. 간단히 말해서 뇌는 그 스스로 원래 이거 by 주어가 더 브레인이니까 by self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 for itself 혼자 힘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for itself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 스스로라는 뜻이야. 스스로. 그냥 전형적으로 쓰는 그냥 수거야. 스스로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센스를 하도록 설계된 건 아니다 이거예요. 됐죠? 지난번에 그랬잖아. 뇌가 직접 막 소리를 듣고 그런 건 아니라니까. 뇌 자체가. 예를 들어 이렇게까지 했어. 노출된 뇌야. 노출된 뇌. 우리 소위 말해서 그 해골바가지를 벌린 거야. 그럼 뇌가 밖으로 노출되잖아. 그러니까 노출된 뇌는 자, neither A nor B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맞지? neither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no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A도 B도 아닌 둘 다 부정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위에 서 빛나는 그런 빛을 감지할 수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터치하는 뭔가를 느끼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뇌를 까가지고 저 빛에다 이렇게 뇌를 가까이 비치면 뇌가 눈부셔 그러냐 이거야. 뇌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야. 뇌를 내가 살살 이렇게 쓰다듬으면 부드러워 뭔가가 나를 만지고 있어라고 느껴? 뇌가?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 얘기다. 알아들었지? 오케이.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꾸미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터칭이 달 때 이렇게 꾸미는 거야. 얘도 그렇고 능동 형용사야. 이건 빛나다니까. 이건 손대다니까. 이건 자동사니까 빛이 그 뇌 위에서 이제 빛이 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뭔가가 뇌를 터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능동 형용사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쓰는 게 맞아요. 알았죠? 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터치트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자, 사실상 부연 강조라고 해서 환자들은 종종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뇌 수술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뇌 수술하려면 이제 뭐 여러분들 뼈를 드러내야 돼요, 맞죠? 톱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동안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된대요. 요건 형용사예요. 깨어있는, awake. 이 오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어가지고 목적격보로서의 어떤 자격으로 그대로 이제 형용사가 나와 있는 거야.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된다. 이렇게. 근데 그것이 바로 이 surgeon이 특정한 지역, 그것도 뇌의 어떤 지역이니까 우리말로는 소위 부위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뇌가 있는 어떤 특정 부위, 그지? 그거를 분리시키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오형식 동사죠. 목적어, 목적어, 넥서스. 외과 의사가 surgeon, 우리가 surgery가 이제 수술이고 외과 수술이잖아. 이건 하는 사람이 surgeon이야. 외과 의사. 외과 의사는 수술을 하는 사람을 외과 의사라고 그래. 내과 의사는 수술을 안 하죠. 보통 약만 처방하고, 그지? 진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동격이죠. 그리고 뭘 인식했어요? 이러한 뇌의 특징을 2000년 전에 인식을 했습니다. 이런 뇌의 특징. 쉽게 말해서 뇌는 직접적으로 뭔가 감각을 느끼지는 못하고 외부의 감각이 올 때 그것을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한다는 거. 그러니까 마취를 시키더라도 이게 마취가 없었던 시절 아닌가 모르겠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얘들아 막 뇌 수술하는 동안 환자에 내가 손을 막 잡어. 그러면은 그 촉각을 느끼는 뇌의 특정 부위가 막 반응을 하는 거야, 얘들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야기 내용은.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것도 그 마음 속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자, 감각을 통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이걸 꾸미고 있어. 선행사가 이거야. nothing.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이 선행사가 더 마인드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 응? 우리가 이제 주어가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게 맞죠. 선행사 바로 뒤에 있는 게 맞긴 한데, 영어는 길고 무겁고 뚱뚱한 것이 문제가 맨 앞에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관계대명사들을 떼다가 좀 맨 끝으로 뒤로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에요. 감각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뇌가 그걸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야. 마음이라는 것은. 응? 어떤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거친 뭔가를 잡았어. 거친 소리를 들었어. 어떤 냄새를 맡았어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한다는 거야. 뭐 하지 못하면? 감각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알겠니? 이 감각은 아까 말했던 우리 오가 눈탱이, 코탱이, 입탱이, 귀탱이, 몸탱이,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을 말하는 겁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그냥 끝까지 이런 내용이에요. 선생님 보니까 그냥
꼭 오감을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뭔가를 느끼거나 알려면, 인식을 하려면. 어쩌면 이것도 인식하다죠. 따지고 보면. 인식되다? 마음속에 있지 못한다는 거는 인식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내 생각 속에서. 됐지? 자, this concept can be seen clearly when volunteers are blindfolded and placed in the warm water of a sensory deprivation tank. 자, 이러한 개념은 앞에서 지금 말하는 이런 개념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자, 매니아 했을 때. 즉 여기서 발런티어는 원래 자원봉사자, 자원자인데 실험 참가자를 말하는 거야. 실험의 자원에서 실험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이 가려지고 그리고 나서 어디에 놓여질 때 따뜻한 물. 어디에 따뜻한 물이야? 요거. 감각 박탈 탱크라고 하는 것에 따뜻한 물 속에 놓여질 때. 이때 이런 개념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대요. 진짜 정말 솔직히 내가 이건 뭐야? 일단 그랬어요 나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세요. 이게 장치가 있더만 나도 처음 보는 장치인데 어디로 갔어? 왜 그래? 찾기가 너무 힘들어. 봐봐. 너도 학교에서 이거 안 보여줬지? 보여주나? 이게 있어.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이걸 한번 보는 거는 굉장히 유용해. 그래서 보여줄게요. 이거야. 여기가 보이니? 이게 물이야. 물 위에 띄우는 거야. 이게 지금 아까 sensory deprivation 탱크야.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조금 아주 깨끗하게 좀 나와 있어서 크게 확대시켜 볼게요. 좀 잘 보이나? 알겠어? 이 탱크잖아. 물 탱크야. 이 안에 온도는 근데 물의 온도가 우리 체온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몇 도니? 36.8도냐? 우리 체온이 36.8도냐? 36.5도인가? 36.5도지. 맞지? 그러니까 물의 온도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물이 이게 차가운 건지 따뜻한 건지를 알 수가 없지. 맞지? 그리고 여기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떤 촉각도 느낄 수 없고 그러니까 감각을 완전히 다 박탈해버리는 그러기 위해서 특수하게 만든 장치입니다. 이거 실험에서. 알았어요? 이걸 아세요? 저기 뭐냐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내용을 봐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물속에 우리가 눈이 가려진 처럼 그러니까 시각도 없는 거야. 눈이 가려졌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감각을 다 박탈했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개념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자, 그들은 어떻게 느껴봐봐. 그들이 이제 여기 발론티어스겠지. 얘네들은 곧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컨택트 할 때 택트가 이제 터치의 어원이거든, 얘들아. 촉각의라는 형사야. 그 다음에 그런 뭔가 환각 상태를 말하거든. 요거를 경험하게 된대요. 뭐뿐만 아니라 일관되지 않은 어떤 생각의 패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쉽게 말해서 오감을 뺏어버리면 막 환각 상태에 빠지는 거야 사람이. 이해가 돼? 우리는 오감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오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일관되지 않은 생각 패턴이라는 것도 이건 생각이 막 뒤죽박죽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응? 자, 마지막 문장에 이제
이러한 실험 그리고 또 다른 실험으로부터 그건데 그 말이야 이게. 이 실험뿐만이 아니고 얻을 수는 other experiments지, 그지? 그러니까 이 실험도 그렇지만 다른 실험들도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한번 봤을 때, 자, it is apparent that it은 가주어야. 대디어가 진주어고 이건 어버비어스하고 좀 비슷하잖아. 분명하다 이럽니다. 대디어가 분명하다. 자, 이게 분명하다 이거야. 즉 우리는 뭐를 필요로 한다고? 우리의 감각으로부터의 뭔가 일관된 인풋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보의 입력이죠. 감각을 통한 정보의 입력이 필요하다는 게 분명하다 이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개인적인 개성과 어떤 지능을 주는, 그지?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예요. 캐리아웃은 수행하다. 옮기다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말 쓰지 않냐? 어떤 일을 실행에 옮긴다. 그러면 그게 실행한다 아니야? 그러니까 캐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옮기다인데, 캐리아웃 그러면 옮기다라는 우리 그런 물리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일을 수행한다라는 의미로 바뀐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캐리아웃은 굉장히 자주 쓰는 수거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나라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인격과 개성과 그런 걸 갖고 있는 나라는 존재. 여기서 퍼스널리티는 그런 뜻이고 뭔가 지능. 그러니까 감각이 없으면 내 머릿속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뭐 지능이 안 생기는 거지. 그지? 들어서든 봐서든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감각의 중요성을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응? 됐지? 어렵지 않지?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야. 감각을 통해서만 우리는 어떤 지능과 이런 것들, 어떤 기능 같은 걸 얻을 수 있다, 수행할 수 있다. 일관되게 그런 내용입니다. 넘어가도 되나요? 몇 개 남았냐 이거 이제 총 한번 세봐 뒤에 6개. 6개? 일요일날 봅시다. 일요일날? 네. 그럼 뭐 거의 끝나? 일요일까지 하면은 거의 끝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두 개 남을 수도 있지만 거의 끝나.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한번 중요한 거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이제 변형 문제를 풀 거야. 근데 변형 문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1000개를 줘도 내용 파악만 잘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안 보고도 문제만 보고서 문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문제는 많이 줘도. 근데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풀기가 버겁죠. 내용을 모르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풀어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처음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자, 또 이것을 가보죠. 작가야, 작가. 그리고 동물학자네. 한 사람이나 앞에 관사를 하나만 썼기 때문에 작가이자 동물학자인 데스몬드 모리스라는 사람이 자, 데디아를 관찰했다 해도 되고 관찰에 입각해서 말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업적으로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관찰하다지만 관찰에 입각해서 뭔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이제 업적으로는 단어를 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발은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더 정직하게 전달을 한대요. 그 관계되는 거 맞죠? 커뮤니케이트는 의사소통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목적어가 있을 때는 그 목적어를 전달한다는 의미예요.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알았지? 넘어가겠습니다. 뭐보다? 우리 신체의 어떤 다른 부분보다. 요거는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순형사라는 게 있는데 일종의 최상급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봐봐라. 어떤 다른 우리 신체의 부분보다도 더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뭐가? 다리다. 응? 히트가. 내가 볼 때는 여기에는 레그도 좀 포함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야, 우리가 뭔가 이런 거 있잖아. 막 누군가가 너 아이들한테 막 총을 겨누면 막 오금이 저린다고 그러잖아. 그치? 오줌도 싸고 막 그러잖아. 다리가 막 후들거리지. 안 그래? 무서운 곳을 보면 다리 후들거려. 그치? 너희들 가위 눌려봤니? 귀신이 오는데 막 도망가고 싶은데 막 안 도망가죠. 이거 경험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귀신이 막 쫓아오면 막 엄청나게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안 도망가죠. 이렇게 느려. 슬로우로. 나 이거 진짜 너무 많이 경험했는데 선생님은. 직원이 가위 눌려본 적 있어? 안 눌려봤어? 가위 눌린 사람은 네가 아는데 걱정. 야, 애 떨어질 뻔했잖아. 3개월짜리인데. 봐봐라. 1개월. 3개월이잖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데. 야, 왜 전화도 안 받고 늦게 와? 버스가 안 왔어. 버스가 안 왔어? 버스 회사에 전화해줘. 똑바로 하라고. 자, 다음. 왜? 다리, 발, 레그까지 포함되어 있네. 그치? 발고, 이건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발과 다리는 그처럼 정확한 우리의 감정에 반영해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반영해주는 것이 됐냐 이거야. 어떻게 그렇게? 방금 그랬잖아. 우리 발은 가장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거래. 그러니까 어쩌다 그렇게 됐냐 이거야. 어쩌다가. 이해되나요? 리플렉터. 원래 리플렉터는 반영하다인데 이 오어를 붙여가지고 반영해주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냥 반영해주는 것. 그걸 반영시켜주는 것이냐. 이게 됐냐 이거예요. 응? 감정이죠. 센티멘트. 자, 이 글은 그래서 우리가 전체 흐름 파악인데 보통 아세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앞에 한 문장, 두 문장, 많게는 세 문장 내에서 글의 전체적인 방향이 정해져요. 그래서 이 글 전체는 지금 왜 발이 우리의 감정을 반영하는 그런 어떤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된 건지 그걸 설명해 주려는 글이야. 알겠어? 그 방향을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수백만 년 동안이야. 수백만 년 동안. 그것도 인간이 말을 하기 훨씬 그 오래전인 그 전인 수백만 년 동안이야. 여기까지가 구사하다. 오케이? 우리의 발과 다리와 발은 뭐로써 반응을 했어? 자, 환경적인 위협에 반응을 했어. 과거에. 예를 들어, 이그젠플라이 글레이시아라는 라틴어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고 포이그젠플이라고 읽어요. 영어에서는. 알았죠? 이지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냥 포이그젠플 뜨거운 모래. 그 다음에 승질이 고약한 바로 라이언. 원래 일은 병든, 나쁜 이런 뜻이 있는데 나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승질, 템퍼. 알았어? 그러니까 승질이 아주 고약한 그런 사자니까 우리 인간을 잡아먹으려는 그런 사자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환경적 위협에 반응을 했대요. 그것도 언제? 어떻게? 즉각적으로 반응했대요. instantaneously. instant라는 단어가 뭐 즉각적인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즉각적으로. 그것도 뭐 없이 의식적인 생각에 대한 필요성 없이. 그러니까 거의 무의식적으로죠. 쉽게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너희가 갑자기 이렇게 골목을 나무에 바위로 딱 들면서 거기서 딱 앞에 사자가 있어. 얘들아 딱 보고 나를 보고 있어. 자, 어떻게 될까? 셋 중에 하나가 아니냐? 여기서 나오지만 자, 셋 중에 하나가 뭐야? 첫째, 못 빠지게 도망가는 거.
그제? 두 번째는 맞서 주먹으로 싸우는 거. 그제? 셋째는 뭘까? 도망가는 거, 맞서 싸우는 거. 생각이 안 나요? 반응할 게, 응? 어쨌든 뭐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였더라?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림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해부학적 용어예요. 여러분들 뇌에 보면 변연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글 같은 데 한번 딱 찾아보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뇌의 어떤 특정 부위입니다. 림빅이라는 그 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이제 변연계의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 밑에 주도 나와 있잖아. 변연계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 이건 너무 해부학적으로 그치 여기 나왔잖아. 변연계의 이렇게 돼 있어. 변연계의 어디야? 우리 변형계의 뇌가 확실히 했대요. 확실히 이 대리아를 확실히 했다라는 거야. 이렇게 될 것을 확실히 해줬다라는 거예요. 얘가. 자, 뭘 확실히 해줬냐? 원래 네이버 시어 나오면 무조건 대절이 거의 나옵니다. 생략도 굉장히 자주 해줘요. 우리의 발과 다리가 필요에 따라 이건 필요로 되어지는 대로야. 원래는 필요로 되어지는 대로 반응을 할 것을 확실히 해줬다라는 거예요. 필요로 되어지는 것을 필요로 되어지는 것을 확실히 해준다. 자, 바이아엔지 뭐함으로써 근데 either A or B니까 뭐 세 개일 때도 나오긴 해. 이게 하나가 있었구만 아까. 시스를 멈추다야. 동작을 멈춤으로써 또는 아까 말했지 죽으라 도망감으로써 또는 킥 발로 차는 거잖아. 그러니까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그 위협을 아까 사자야 사자. 구체적으로는 그 사자에 대해서 동작을 멈추든가 아니면 도망가든가 아니면 발길질을 하든가 키킹을 하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됐나요? 선생님 잠깐만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윤철은 앞에 거 못 들은 거는 여기 녹화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보내줄게. 아니, 오늘 못하면 내일이라도. 자, 이러한 생존의 레지먼도 밑에 나갔던 것 같은데 양생법 양생법이 뭐야 근데? 처음 들어본 건데 얘들아 살아있을 생
양자가 어질 양자 아니야? 좋은 사는 방법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지? 그냥 살아가는 방법, 사는 방법, 응? 씨, 뭐 이런 어려운 말을 써. 요즘 시대에, 그지 않니? 내가 처음 볼 정도면은 양생법. 몸과 마음을 잘 기르는 방법이야?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 한의학에서 쓰는 말은 그러니까 좋을 양, 어질 양자를 쓰고 살아있을 생자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고 해서 뭐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진짜 무슨 한의학 전문 용어까지 써가면서 영어를 해. 안 그래? 그치? 자, 어디야? 뭐지? 그냥 이런 생존 방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응? 이런 좋은 그냥 방법, 살아남는 좋은 방법. 이게 중요하다. 리테인은 원래 보유하다야. 우리의 조상의 어떤 유산이잖아. 이거로부터 보유되어진,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쉼표가 있어도 이 쉼표에 의해서 연연하지 마세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이 이거 쉼표를 왜 쓰죠? 쉼표. 글을 읽다가 쉬라는 거야. 한 템포. 알겠어? 근데 보통은 이제 말이 길 때 이렇게 이제 쉼표를 치는 건데, 뭐 이걸 쓰고 안 쓰고는 필자의 자유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유되는 이렇게 하는 거고, 얘 자체는 또 수동 형용사로서 이해를 해줘야 돼. 리테인드. 알았어? 이거 동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어떤 유산으로부터 보유되어진 이런 생존 양생법. 이게 생존 양생법이겠지. 멈추고, 뭐 이렇게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도망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 요거는, 자, 얘들아, 그래서 여기 봐봐. 해보라고 쓰면 안 된다. 주어 얘기 얘니까. 얘네들은 우리에게 충분히 도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웰도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 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사수 그냥 충분히라는 뜻으로도 많이 써.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충분히 이렇게 하는 것도 어색해. 근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잘 도움이 됐대요. 충분히 도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자, 그리고 계속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가 얘기 때문에 이 생존 양생법이 계속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 요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게 뭐 정답이고 무관한 문제니까 문장이니까 요거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어. 자, 사실상 이렇게 오래된 반응이야. 아주 오래된 반응. old age, old 이것도 뭐 형용사화 시킨 건데 뭐 오래된이라는 뜻이야. 오래된 반응은 여전히 자 대단히 우리 안에 hardwired. 이건 또 뭔 뜻이야? 내재된이라는 뜻이야. 내재된. 좀 어려워. 이미 하드웨어처럼 컴퓨터를 좀 생각해봐. 하드웨어가 이미 다 이게 갖춰져 있잖아 안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메모리나, 그지? 아니면 뭐 CPU나 이런 것들이 다 내장되어 있다는 것은 이걸 인간에게 비유하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 이미 안에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이미 타고난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이 단어 은근히 많이 써요. 알겠죠? 이게 약간 요거하고는 비슷해요. 빌트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빌트인. 내재된 안에 이미.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어서 말이야. 그래서 수호대법문이네. 우리가 봐봐 이걸 제시받았을 때야 위험한 또는 심지어는 불쾌한 무엇인가를 얘들아 THID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어떻게 뒤에서 꾸미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꾸미는 거야. 위험하거나 심지어는 이건 디서그리어블은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는, 동의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를 약간 불쾌한이라는 식으로 해석될 때가 많아. 알았어? 그러니까 불쾌한 뭔가를 제시받을 때예요. 제시받을 때
자, 우리의 발과 다리는 어떻게 돼? 여전히 그것들이 선사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반응을 한대요. 요거 100만 불짜리인데 이거 아니라 별표 3개짜리야 이거. 디드가요 뭘 받아요? 정확하게 이게 대동사거든요. 앞에 어떤 동사를 대신해서 쓴 걸까요? 아주 정확하게 한번 해봅시다. 뭐죠? 서유라 뭐 같아? 정확히 쓴다면 기훈이 뭐 같아? 응? 뭐라고? 아닌 것 같아. 빌트? 뭐라고? 발? 스틸 다음. 스틸 다음 이거? 그럼 내가 리액트라고 쓰면 돼? 이렇게? 너무 좀 이상하지 않아? 거의 90%는 맞았는데 과거잖아. 리액티드 맞지? 리액티드야. 근데 시험은 어떻게 내길래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냐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여기다가 워라고, 이 복수니까 과거니까 과거까지 다 맞춰서 워라고 써볼 수가 있어. 틀려? 워라고 쓰면 연결시킬 단어가 없어 앞에. 문법으로도 여러분 워라고 써놓고 밑줄처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았지? 은채는 거의 뭐 사망 직전인데? 많이 피곤해? 오늘 뭐 했어? 은채야 어차피 이거 녹화되니까 상관없어? 자, 또 하나 설명할 게 하나가 있어. 여기 봐. 여기 프리젠트가 뭔 뜻인데요? 이건 공급동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씁니다. 표현은. 자, 아주 그냥 약간 어두우니까 딱 최적의 저기 딱 영어 발음 들려. 그지? 우리 프리젠트 A 위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석을 할 때 그냥 A에게 B를 그냥 제공하다예요. 이렇게. 다른 말로 우리가 선사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선물처럼 뭔가를 선사하다 또는 더 쉽게 말하면 주다입니다. 주다. 기부하고 이제 같은 속성으로 볼까봐 웬만하면 주다라고는 번역을 잘 안 하는데 뭐 제공하다, 공급하다, 뭐 선사하다 해서 이런 동사를 공급동사라고 그래. 너희들 프로바이드도 그렇게 쓰이지 않니? 프로바이드 A with B 맞지? 그러면 이게 목적어야. 이건 부사어고 전명구니까 전명구잖아. 부사어. 알았어? 그럼 수동태로 바꿔봐. 그럼 목적 앞으로 가고 BP니까 be presented with B 이렇게 되겠지. 그럼 봐봐. A에게 B를 제공하면 A 입장에서는 B를 제공받는 거야. 자꾸 with를 뭐뭐와 함께라고 번역하거나 그러면 아주 해석이 어색해집니다. 알았어요? 이거 정확하게 먼저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알았어? 그럼 A는 B를 제공받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봐. 여기 뭘 제공받은 거야? 그러니까 위험하거나 심지어 불필요한 뭔가를 제공받았을 때야. 제시받았을 때야. 뭔가 주어짐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발과 다리는 여전히 그들이 선사시대에 반응했었던 것처럼 공처럼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반응을 하고 있다. 이 얘기라고요. 됐나요? 유전적 원인이죠.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감정 상태를 다리가 그 무엇보다 빠르게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누군가가 갑자기 너희들의 총으로 겨누고 갑자기 이렇게 옆에서 꼼짝마 그러면 진짜 강도가 칼을 들이고 여기 하면은 일단 다리에 힘이 풀려. 기본적으로. 그렇잖아.
감정 상태를 다리가 직접 반영하는 것은 오랜 우리의 생존 방식에서 나온 하나의 우리 조상의 유산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내용적으로. 알았지? 항상 말하지만 내용이 뭐다라는 것만 이해해갖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까 다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이나 아까 여기서 뒤에서 꾸미는 거나 이 디드가 갖는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 그 하드, 와이어드가 무슨 뜻이고 또 소우대 공문에 쓰여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극복해 가시길 바래요. 응? 그건 그렇고 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성적 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쓰세요. 채점 안 했어? 네. 왜 안 했어? 응? 그러나 채점 안 했어? 너희들 근데 모의고사 근데 너희들이 이전 앞에 선배들하고 다르다니까. 너희 모의고사 신경 써야 돼. 수능 최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해야 돼. 동서 공유했어? 몇 점인지? 몇 점이야? 오 마이 갓. 너는? 오 나쁘지 않아? 그치만 더 분발해야겠지? 그치? 인체야 모의고사 점수 여기도 살짝 써봐. 프라이버시. 뭐야? 채점 안 했어? 너도? 3명이 채점 안 했어? 많이 궁금했는데 근데 모의고사 좀 신경 써. 이건 너희들 시험 끝나고 갑자기 뭐 나는 뭐 혼자서 공부해요 내신 안 하니까 뭐 진짜 내가 말하지만 진짜 대가리 총 맞은 행동이야. 영어는요 진짜 이게 누적 과목이에요. 꾸준하게 뭔가를 한 거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성적 이렇게 받는 거하고 우리 내신 성적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봐요. 변형도 되고 유연하게 내가 어떤 문장을 보고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도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그렇게 되려면 자연스럽게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응? 아무튼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 너희들 진짜 그게 이전 선배 니네가 항상 1학년 2학년 헷갈렸어. 너희들이 마루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설마 5등급제에서 니네 내신만 갖고 니네들을 평가할 것 같지는 않거든. 절대로. 내가 볼 때는 그런 소리 안 들었어? 이전하고 다르다니까. 니네 선배하고 너무 다르다니까. 니네하고. 그러니까 그게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다 지금 여러분 모의고사도 신경 써야 돼 이제. 알았지? 어떻게 생각해 지금? 그냥 나는 내신만 잘 보면 뭔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율이 어떻게 생각해? 못 갈 것 같지? 진짜야. 그렇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내신을 좀 못 본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리 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오히려 수능이 더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떤 대학에 만약에 중앙대를 간다. 그러면 거기를 가는 게 뭐 1등급이라는 데서 제한을 거는 게 아니야. 허용 자체는 그냥 2등급까지로 너무 넓힐 수 있다니까. 중앙대에서. 대신 최저를 뭐 세 과목 뭐 등급 몇 5등 뭐 세 과목 한 7? 7 정도로 주는 거지. 3등급, 2등급 두 개 하고 3등급짜리 하나 하고 요 정도면은 내가 너 허용해 줄게. 2등급 대신 내신도 2등급 안에만 들면 뭐 중앙대인데 나름대로 3등급까지는 안 가겠지. 그렇지 않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나는 그게 눈에 보이는데 많이. 그렇다고 니네들이 뭐 논술이나 그런 걸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지금. 응? 그러니까는 좀 폭넓게 공부해. 그래서 선생님도 그거를 좀 생각하고 눈앞에 어떤 그것만 생각하지는 않으려고 그래. 니네가 또 단어 그것도 점검도 해야지. 마지막인데 검사해야지. 저번이 마지막 아니었어요? 내가 지난해 마지막에 그랬냐?
이번 주까지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 알았어. 그렇게 이해하면 한 번 중요한. 그리고 이거 진짜 뭐 여러분들 시험 끝나면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이제 단어는 100개고 무조건 100개씩 보는 거고, 그지? 너희들도 무조건 최소 80개야, 최소 80개. 마음 같았으면 더 외울 수도 있어. 어? 근데 이틀에 한 번씩이라서 한 80개 정도는 나쁘진 않겠다 싶기는 해. 그리고 일주일이면 3, 4, 24, 이거 40개씩이지? 3, 4씩 120개? 맞지? 3, 4씩. 아, 좀 적은데? 일주일에 120개? 그렇다고 해서도 너무 하면은 또 너무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방학 동안이라서. 자, 뭐 그때는 그때고요.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한 문제 마저 합시다. 알았죠? 네. 오케이. 자꾸 졸리는 것 같아서 불을 좀 켤게. 어? 나는 원래 빛을 좋아해. 엄마 건강한 숙제한다 성진이 진짜? 몰라 너 아니 너 오늘 와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 아니 너 무슨 얘기했는데 그래서 공부도 해야지. 네. 7시에 간다고 그래? 굉장히 빠르고. 환경이 좋네 냄새 같은 것도 안 나고 지난번에 단어 통과 못한 사람들 선생님한테 뭐 보내기로 하지 않았어? 찍어서? 있지 않았어? 우리 모의고사 어휘 테스트 그거 일차 했잖아. 아닌가? 다 통과했나 그때? 됐다. 적혀있는 게 없으니까. 어디 보자. 고의 진적 6월 3일 월요일날 2차 테스트네. 먹으면 안 되겠네. 네. 알고 있지? 네. 지훈아? 뭐야? 너만 먹어. 색깔이 바뀌는 때문에 열쇠 색깔에. 이거 중요해. 깨워야 돼. 근데 이쪽 반은 진짜 너희들 5명이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약간 다 내성적인 것 같아, 성격이. 안 그래? 나율이하고 서율이는 조금 내성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내성적이 된거 같은데. 응? 너무 반이 조용해. 응? 예준이 약간 푼숙기가 있는 놈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응? 예준이네 반은요. 예준이 반 2명이어도 완전 활기차. 그냥 소통이 너무 잘 돼. 이야기 커뮤니케이션이 티키타카가 너무 잘 돼. 어? 거기 그리고 2명 쌍둥이가 들어왔어. 또 좋아요. 지난번부터 수업 듣는 4명. 외부 학생도 한 명 있어서 한 5명. 예전에 예준이랑 현빈이가 이쪽 반이었냐? 아니었냐? 그때도 다른 반이었냐 걔네들? 네. 그래? 제가 그 반이었어요. 응? 제가 그 반이었어요. 그 반이었었어? 근데 이건 옮긴 거야? 네. 왜? 시간 때문에. 시간 때문에? 이거 줄까? 저 엄청 세던데요. 어? 이거 엄청 세던데요. 세다고? 네. 그래 잠이 좀 빼지 살짝 네. 이번에서 그래서 가져온 거야. 하나 갖고는 안 돼. 세 개는 2개 먹으면 2개. 그래야 효과가 있어. 하나 갖고는 안 돼. 아 지금 촬영 중이지? 그래 중간에 끊으면 안 돼. 그거 까먹거든. 쉬는 시간까지도 알아서 뭐 건너뛰겠지 보는 사람이 그치? 쉬는 시간 있으면 요거 하나를 선생님 좀 마무리가 짓고 싶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으니까 좀 슬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얘네들 잠 깨워야 돼. 표현아 이거 강제로 먹어. 알았지? 2개 먹고 잠 깨야 돼. 졸리면 안 돼. 눈채야. 숨 줘봐. 2개 다 먹어. 3개야 3개. 많이 넣어 지금 이래. 그래서 잠 깨지. 어? 시작합니다. 이번부터 살짝 내용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교와 관련된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The transition from an oral culture in which knowledge was handed down through stories, songs, and apprenticeships to a written one that based on the written word was held back for centuries by the lack of suitable writing material. 한 문장이 뭐 4줄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from A to B라는 표현이 쓰여서 그래요. 동그라미 한번 쳐볼래요 여기? from to. 우리가 트랜지션은 전환이야 전환. 응? 전환. 그래서 이제 구전 문화야 구전 문화. 오럴 컬처라는 건 이 오럴이라는 건 입으로 하는 EV 그 말이거든. 응? 근데 그 구전 문화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이 부분이. 이 구전 문화에 대해서 이게 전치사로서 관계되는 사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에 대한 어떤 설명인데 그 구전 문화에서는 그 말입니다. 그 구전 문화에서 지식이 어떻게 됐죠? 이야기와 노래와 도제를 통해서 전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 구전 문화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지식이 전해졌던 거죠. 어프렌티스십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도제 제도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옛날에 저기 너희들 도공 같은 거 있잖아. 그릇 만드는 사람들은 메스터가 있고 그 메스터 밑에서 한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배우다가 걔가 이제 메스터가 죽으면 이제 걔가 그걸 이어받아서 또 이제 장인이 되고 뭐 그랬던 거잖아. 그지? 요즘에도 여러분 도제 사업은 굉장히 많아. 도제 제도가 많아.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화장실이나 어디에 타일 까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누가 학원이 있어? 타일 까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원 같은 거 없어요.
그냥 그 밑에서 한 3년이고 5년이고 그냥 배우는 거야. 약간 시다바리식으로 적은 월급을 받고 배우는 거야. 배우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독립을 해서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거지. 야, 타일은 아무나 뭐, 심지어는 벽지 바르는 사람들도 그냥 너희도 벽지 바르라고 바를 수 있겠냐, 이거를? 못 발라. 완전 전문가야, 그 사람들. 진짜 깜짝깜짝 놀랄 정도야. 여러분, 걔네들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자도 안 돼. 그냥 손으로 쭉 하는데 그냥 딱 맞아, 이게.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난 진짜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실력이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알았어요? 그런 게 이제 도제 제도예요. 아무튼. 알겠죠? 그러면 이 구전 문화에서 뭐로의 전환이에요? 뭐 이쪽으로 봐봐. 리터리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리터가 어원이 문자거든, 글자. 근데 보통 우리가 리터리 그러면 읽고 쓸 수 있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글자와 관련된 글자의라는 뜻으로도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자로 하는 이 문화야. 이 원은 문화야, 문화. 근데 그 글자 문화는 뭐에 기반하니? 문서화된 어떤 기록된 이 글자에 기반한 바로 그 문자 문화예요, 문자 문화. 이쪽으로의 정화는 어찌? 그럼 주어의 핵이 얘잖아. 이거는 어차피 뭐 전명구로서 이렇게 수식 아닌가 이게? 안 그래? 그러니까 워즈 좀 줄여야 돼. 워즈는 안 돼. 빨리 써놓고 엑스 표시해놔. 홀드백은 지연식이라야. 그러니까 지연됐대. 지연됐대. 응? 홀드 헬드지? 지연됐어. 얼마 동안? 그것도 수세기 동안. 수세기 동안. 뭐 때문에 지연됐어? 뭐에 의해서 지연됐어? 봐봐. 적절한 글쓰기, 글을 쓰는 재료의 부족 때문에, 부족에 의해서. 그러니까 재료가 없다 보니까, 글을 쓸 어떤 재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연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재료만 있었으면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약간 글자로 표현된 그 단어가 이 문자로 된 문화가 아마 이어졌을 텐데, 문자 문화가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뭐 역사적으로 선생님이 세계사를 조금 할 줄 알아서 선생님 세계사 잘해요. 나는 1차 세계대전이 먼저 일어났는지 2차 세계대전이 먼저 일어났는지도 알아요. 심지어 대단하지 않나요? 순서까지 다 압니다. 농담이고. 이런 고대 페니키아인들이 문자가 만들어졌고, 사실은 수메르인, 이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문명. 거기는 사람들이 처음 점토판에다가 거기다가 쐐기 문자 이렇게 막 아무튼 쐐기 문자를 해가지고 그게 문자가 처음 시작됐어요, 얘들아. 신석기는 여러분들 10,000년 전이야. 기원전 10,000년 전. 그러니까 거의 10,000년까지는 아닌데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기원전 약 3,000년에서 3,500년경이거든. 응? 그러니까 그때 문자가 처음 시작됐고, 그것도 진짜 상류층에서나 문자를 사용했지. 계속 사람들은 문자를 몰랐던 그런 시대야, 대부분. 알겠어? 자, 여기 이제 종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종이를 누가 발명했지? 인문학적 지식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 아는 사람? 종이를 누가 발명했어? 체륜인가 하는 사람이 발명하지 않았어? 누구야, 체륜?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거는 알아야 된다, 야, 진짜. 세계 4대 발명품 해가지고 어느 나라에 4대 발명품이 있는데 중국의 4대 발명품이 종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침반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 알아요? 종이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사실. 자, 좀 이따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봅시다. 그러니까 돌과 점토판이에요, 이게. 알겠어? 아까 말한 이거의 구체적인 예죠. 돌과 점토판은 사용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비프론트는 뭐뭐하기 쉽다라는 뜻이야. 뭐뭐하기 쉽다. 이 프랙처는 얘들아 깨지다, 깨지다. 이 프랙트가 어원적으로 이제 브레이크의 어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프랙처가 조각이나 부분이라는 뜻으로 쓰지만 이 자체가 또 동사로도 쓸 수 있어.
깨지다, 깨지다. 이 단어는 브레이크하고 비슷해. 브레이크. 그냥. 깨지기가 쉬웠대요. 그리고 또 벌키, 부피가 큰이라는 뜻이야. 벌크, 부피거든. 응? 그리고 무거웠대요. 수송을 하기에. 부피도 크고 무거웠대요. 뭐뭐 하기에. 이 경우는 굳이 뭐 초보정사 이런 뭘 말하자면 형용사 부사를 꾸미는 바로 부사적인 문법입니다. 초보정사. 알았어? 뭐뭐 하기에 뭐뭐한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수송을 하기에 뭔가 이동시키기에는 부피가 크고 무거웠죠. 깨지기도 쉬워.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거는. 응? 돌에다가 글자 새기는 게 고통이 있는 겁니까 그게? 그쵸? 그거는 좀 무리죠. 점토판도 만들어가지고 굳혀야지. 그것도 그거 늘 생각해봐. 야 점토판 들고 너 학교 가서 이제 공부해야지. 그러면 너 가방 속에다 점토판을 몇 개까지 넣고 갈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 그치? 책 갖고 와야 돼. 그럼 선생님 너 책 안 갖고 왔어? 이 새끼가 다시 가! 다시 가! 그러진 않겠지만. 네. 자, 나무 이야기가 나왔네. 나무. 여러분 나무는 우리 팔만 대장경이 나무잖아요. 뭐 물론 그건 찍기 위한 거지만 거기도 글자는 글자니까. 자, 나무가 뭐를 경량 이 서퍼프롬은 사실은 이게 뭐뭐로 고통받다라고 많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뭐뭐를 당하다, 뭐뭐를 당하기 쉽다, 뭐뭐의 어떤 이게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를 경험한다라는 식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쉽게 여기 보면 쪼개지기가 쉬웠다라는 거야. 특히 부정적인 의미에서만 쓰는 표현이야. suffer from. 알았어? 쪼개지는 것으로부터 어떤 그걸 경험하기가 쉽다라는 거야. 나무가. 그러니까 쪼개지기가 쉬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susceptible 이것도 뭐뭐에 취약한이라는 뜻인데, 부패에 취약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DK는 명사야. 이 to는 전치사야. 원래 be susceptible to 그런 뭐뭐에 취약한, 뭐뭐에 영향을 받기 쉬운 그 말이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부패되기가 쉬웠다는 거야. 부패에 영향을 받기가 쉬웠다는 말은 susceptible. 밑에서 어떤 걸 받는다는 뜻인데, 내가 밑에서 뭔가 위에서 뭐 떨어지는 걸 받으면 그거에 영향을 받기가 쉽죠. 그죠? 원을 설명하면 이 receive, 받다라는 뜻인데 밑에서 어떤 거를 받는다라는 뜻이야. 요거의 변형이야. accept, receive. 참고로 그냥 모르겠으면 외워. 영향을 받기 쉬운이라는 뜻이야. 그냥 한국어. 그 다음에 벽화. 이번에 벽화. 벽화도 하나의 재료로 볼 수 있죠. 근데 벽화는 어땠어? 정적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움직이질 않는 거야. 여러분 이거 스탠드에서 온 말이야. 스탠드는 서 있는 거잖아. 딱 세워져 있으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야. 옮길 수가 없어 아예. 동굴을 어떻게 옮겨 벽화를. 그지? 그리고 또 뭐야? 공간이 제한돼 있었지. 그지? 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드디어 나왔어. 종이의 발명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종이의 발명은 너무 혁신적이었던 겁니다. 종이는 가벼워. 글씨도 잘 써져. 가지고 다니기도 쉬워. 그지? 전해주기도 쉬워. 자, 근데 그 종이는 뭐냐? 또 뒤에서 후치 쓰시기에 이게 동사가 아니라 이 동사가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꾸밉니다. 잠깐만. 명사 해석을 해봐야 페이퍼를 꾸미는 건지 인벤션을 꾸미는 건지. 잠깐만. 4개의 4대 발명품이지. 중국의 4대 후안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후안. 체륜인가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어쨌든 중국의 4대 발명품,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말해지는 종이죠. 그러니까 얘를 꾸밉니다. 발명이 그렇다고 말해지는 건 아니니까. 맞지? 알겠죠? 그 종이의 발명은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다 해결을 했대요. 가지고 다니기도 쉬워, 깨지지도 않아. 아까 말했던 나열된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요거요. 아, 요 문장. 드디어 나왔네. 이게 나도 언틸 부분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애가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솔직히 거의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요, 여러분들 단어 체크부터 하고 나서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지금 이 글 전체에서 일단 코덱스라는 말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넘기는 책이에요. 넘기는 책. 이게 코덱스입니다. 알았지? 근데 여러분들 종이가 만들어진 지 처음에는 스크롤 형태였죠. 스크롤은 두루마리예요. 똘똘똘 마른 거. 알겠죠? 우리도 조선시대에도 다 똘똘똘 말아갖고 지금 올려놨잖아요. 그치? 그게 이제 코덱스로 발전을 한 거지. 어쨌든 여기서 대충 보면 스크롤을 코덱스로 대체했대. 로마인들이.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이미 책자,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에서 그런 코덱스 책자가 나온 거야 이미. 자, 여기 나왔잖아. 우리가 그것을 오늘날 책이라고 부르는 대로의 그 코덱스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 재료가 그 완전한 잠재력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 잠재력을 이제 최대한 발휘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거야. 종이가. 근데 이 문장은 왜 중요하냐면 소위 말해서 제목이 있을 정도야. Not until 구문. 근데 이 not until 구문이 그냥 예쁘게 쓰인 게 아니라 또 변형을 거듭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C를 못하더라도 설명하겠습니다. 응?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자, 보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나동질 구문 나 배운 적 있다라고 말하세요. 선생님이 방학 때는 애들한테 다 이 나동질 구문도 다 설명했는데 너희들이 선생님 수업을 안 들어서 자, 베이비. 다른 예문을 갖고 하나 일단 설명을 해볼게. 잠깐만, 이상하다. until 여자를 잡고 mother held her. 자,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래요? 그 아기는 울기를 멈추질 않았대요. 뭐 할 때까지? 그녀의 엄마가 그녀를 안아줄 때까지는. 그지? 근데 이건 직역을 한 거고 사실 이 표현은 언뜻 보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는 걸 멈추지 않았다라는 말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이건. 일단 이 문장은 그녀의 엄마가 그녀를 안아주고 나서야 비로소 아기가 울기를 멈췄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아요. 약간 의역이 돼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자꾸 이 문장이 그래서 나던틸 부분이 유명한 거예요. 해석을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 이 말은 울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말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 이때까지는 울기를 멈추지 않았지만 그녀의 엄마가 안아주고 났을 때는 울기를 멈춘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안아주고 나서야 비로소 그 아기가 울기를 멈췄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말의 가장 완벽한 해석입니다. 이건. 알겠니? 자, 근데 뭐 그건 해석이고 해석도 주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not과 이 until 이하의 문장이 강조를 위해서 특히 부정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봐봐. 잘 들어. Not until her mother held her. 이렇게. 지금 이거는 부정어를 상승시킨 거야, 얘들아. 알겠니? 그러면 영어에서는 자, 부정어 상승이 일어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어? 고슴? 그렇지, 도치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도치 현상. 자, 도치라는 것은 얘들아, 이 도치는 진짜 꿈이야. 니네가 나는 선생님 도치를 못 시켜요. 그거는
나는 의문문을 못 만들어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 의문 만들 때 도치시키잖아. 비동사 조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은 주어와 위치가 맞고 그치? 그리고 일반 동사일 때는 어떻게 해? 두더지의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지. 두더즈 디드의 도움을 받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기 여기서 일반 동사잖아. 뭐가? 스탑이. 그럼 도치가 일어나야 돼. 낫은 앞으로 간 거야. 이 디드까지 그냥 관련해서 앞으로 나간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디드 더 베이비 스탑 크라잉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의 엄마가 그를 안고 나서의 그래서 그녀가 그 아기가 울기를 멈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자, 지금 이 부분이 강조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어. 이 부분 어디야?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 지금 강조한 거지 이게. 근데 또 강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이 부분을 지금. 이 강조도 모자라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 이때 강조구문이야. 그러니까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강조하는 부분을 이디즈와 대사이에 집어넣고 나머지를 그냥 쓰면 되거든요. 맞죠? 근데 이게 시제가 전체적으로 과거잖아요. 그럼 시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it was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그대로 넣으면 돼요. 이걸 강조하는 거니까. 자, 어떻게? Not until. 잘 보세요. 이거 해야 여러분 그 문장 해석이 돼요. 지금 제시된 그것도 이때 강조문이 들어간 거거든. 알겠니? 자, 봐봐. Her mother held her. 네.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거 그냥 이거 그대로 넣었잖아. 여기다가 이 부분을.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도치를 시킬 필요는 없어. 요거는 얘를 강조하면서 하나의 문장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때 강조 구문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쓰면 돼. 어떻게? 일단 the baby. 그래서 또 didn't 막 이런 말 쓰지 말고 stop라고 쓰면 돼. stop. crying. 시제가 과거니까. 낫이 어디 갔냐고? 낫은 아까 여기 앞으로 보냈잖아. 그치? 되니? 문제는 해석이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근데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 시험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여러분 독해할 때 분명히 나와요. 이런 식의 표현 또는 이런 식의 표현. 이미 지금 여기는 이미 나왔고. 알았어요? 자, 문제는 해석이에요. 자, 의역을 해야 된다. 의역을 하는데 근데 이 방법이 있어요. 내가 봐봐. 이게 일단은 not until 구문이야. 봐봐. not until. 근데 아까 그랬잖아. 뭐뭐하지 않는다. 뭐뭐할 때까지는 이렇게 하면 해석이 어색해. 조금. 그래서 이걸 의역하면 어떻게 한다고? 봐봐. 이렇게 하면 돼. 뭐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는 안 써도 돼. 근데 넣으면 좀 조금 더 자연스러워. 비로소 뭐뭐 하다야. 내가 의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not을 해석하면 안 돼. 여기 얘를 보면 되잖아. 그녀의 엄마가 그녀를 안고 나서야 비로소 아기가 울기를 멈췄다고 그랬잖아. 의역을 할 거면 not을 번역하면 안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변형됐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 대체? 간단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봐봐. until 이하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이렇게. 어디까지나 의역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는 거야. 방금 뭐라고 그랬어? until 이하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잘 들어. 새겨서. 뭐라고? until 이하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지금 의역이니까 이건 not을 해석하면 안 돼. 알았지? 자, 이거 해볼까? 그녀의 엄마가 until 이하가 이거니까 그녀의 엄마가 그녀를 안고 나서야 비로소 그 아기가 울기를 멈췄다. 됐니? 자, 이렇게 갖다 붙여봐. 아까 뭐라고 그랬어? until 이하고 나서야. 봐봐. until이라고 뭔데? 그녀의 엄마가 그녀를 안고 나서야 비로소 그 아기가 울기를 멈췄다. 됐지? 자, 요거로 넘어갈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 until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자, until 이해가 뭐야? 이거잖아. 그녀의 엄마가 그녀를 안고 나서야 비로소 아기가 울기를 멈췄다. 자, 거기로 가자. 다시. 이것만 하고 끝내. 지운다? 지워도 되지? 서유라, 선생님이 방금 한 대로 한번 해. 이거. 똑같잖아. 자, 이 wasn't인데 이거 was not 이거를 not until 이렇게 붙인 거다. 그러면 방금 어떻게 했어? until 이해하고 나서야. 요거는 그냥 권리적 거니까 이거 안 해도 되니까 이건 해석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이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알았지? 해봐. replace A with B는 A with B로 대체하다죠? 해봐봐. 로마에서 스크롤을 텍스트로 대체하고 나서야 비로소 재료가 무엇에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했다. 잠재력에 도달했다는 잠재력을 드디어 발휘하겠다는 거죠. 완벽한 잠재력을 발휘하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나는요,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 설명 안 듣고 지금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애가,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애가 있을까 의심스러워요. 니네 진적 전체에서 과연 좀 쉬운 표현 아니에요? 이게 그 유명한 무슨 구문이라고? 이름이 not until 구문이에요. not until 구문. not until 구문 절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알았지? 그 세 가지 형태가 다 골고루 쓰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냥 뭐 강조 없이 쓰는 표현이나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부정어 상승식으로 쓰는 형태나 이렇게 이때 강조 구문에 넣어가지고 쓰는 방식이나 이 세 가지가요 굉장히 골고루 쓰이고요. 실제로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던질 구문은 나온 적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언젠가는 보게 됩니다. 하다 보면 은근히 얘네들이 이거 좋아해요. 이 표현 자체를. 뭐 약간 강조 느낌이 강해서 그런 건지. 자, 나던질 구문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냥 until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그때는 not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왜? 의역이니까. 아니 직역할 것 같으면 그냥 직역해. 뭐뭐하지 않습니다. 뭐뭐할 때까지는. 근데 그게 그 문장이 주는 그 느낌을 못 받아요. 우리가 잘. 그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어제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그 소식을 들었어. 막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소식을 못 들었다는 게 아니거든. 들었다는 소리거든. 알겠니? 부정문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니까. 모르겠어. 나는 지금 나도 지금 구문을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응? 어려워? 조금 어렵지, 조금. 그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아까 그게 워낙 중요해서 지금 선생님이 좀 미뤘는데 마지막 C인가 뭐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 뭐 C 하나 남은 거는 뭐 별거 없어. 다음 시간에 요거 그냥 한번 쓱 복습하면서 나던질 부분 한번 다시 한번 그냥 해석상 강조하면서 흐뭇하고 독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네, 수고 많았어요.